관계가 엑스파일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과 재벌이 방송 소유 지분을 20%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나 신문이 방송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벌과 족보의 신문은 이미 혼인을 통해 거미줄 같은 혼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삼성과 중앙일보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조선일보와 분리 이전의 LG, 동아일보와 삼성도 대표적인 사동기업입니다.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을 내준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지분율을 20%로 제한해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거대 신문사 모두 혼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은 가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송 환경이 바뀐 만큼 더 이상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미디어로 애들로 표현하고 산업이라는 말로 포장하긴 했지만 결국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서너 개의 재벌들이 각각 20%씩 지분을 소유해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가 짝을 이뤄 각각 20%씩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도 이 같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짝짓기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조중동 세계가 지분 20%씩 출자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고 대기업과 메이저 신문사가 함께 엮일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과 재벌은 이미 혼맥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삼성과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주 일가의 혼맥도입니다. 삼성이 창간한 중앙일보는 대대로 이병철 회장의 사돈인 홍진기 전 법무장관 집안이 맡아왔습니다. 홍 전 장관의 혼맥은 두 딸을 통해 재계와 정치권의 유력 가문으로 연결됩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친누나인 홍나희 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과 결혼해 중앙일보와 삼성을 잇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홍나희 씨의 여동생 홍나영 씨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신영 씨의 차남과 결혼했습니다. 이 혼사를 통해 중앙일보는 노신영가를 매개로 현대그룹과 벽상그룹을 거쳐 LG에 이르는 재벌가와 거대 혼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일보 사주 일가는 또 삼성그룹을 통해 대상그룹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인 재용 씨는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세령 씨와 결혼했습니다. 삼성을 사이에 두고 중앙일보와 대상그룹이 혼맥으로 연결됩니다. 조선일보의 재벌가 혼맥도 화려합니다. 방상훈 사장의 아들 준호 씨는 LG의 공동 창업주인 허정구 씨의 손녀 유정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조선일보는 벽상그룹과 연결되고 월계는 삼성과 현대, 한진, 롯데그룹 등과 거미줄 같은 혼맥을 맺게 됩니다. 또 방우영 회장의 장녀 혜성 씨는 태평양그룹 서영배 회장과 부부지간입니다. 태평양그룹으로 이어진 혼맥은 다시 농신그룹과 동부그룹, 삼양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롯데와 조양상선, 효성, 한국타이어로 이어지는 혼맥을 만듭니다. 삼양사를 설립한 김현수 회장은 동아일보를 만든 김성수 씨의 친동생으로 혼맥 관계를 따지면 조선과 동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재벌가와의 혼맥을 놓고 봤을 때 동아일보도 중앙이나 조선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동 씨의 차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김재열 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연 씨와 결혼해 현재 삼성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라고 하는 언론사의 그 혼맥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이 다 얽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러니까 직접 사돈도 있고, 간접 사돈도 있고, 사돈의 사돈이 있고, 그래서 상류층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집안이어서 이거는 대변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보도 논조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보여지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연내 방송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방 사장은 한국 언론계를 선두에서 이끌어온 조선일보가
역사적인 분수령을 넘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올해부터 조선일보가 만든 영상 콘텐츠를 TV 모니터를 통해서도 내보낼 각오를 다지자고 사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혼맥 탓에 거대 신문사들이 재벌과의 짝짓기를 통해 지상파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 공정한 감시와 비판보다는 자신들과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영문 기자, 저 혼맥도를 보니까 잘만 되면 족벌 신문에 이어서 족벌 방송도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조선중앙, 동아일보 같은 이런 족벌 신문들을 보면요,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신방 겸용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한나라당의 의도적인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이미 상당 부분 들통나서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신방 겸용이 세계적인 추세라거나 현재의 신문 방송법이 대부분 날치기로 만들어졌다는 것 등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금지됐던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한 건 지난달 3일. 중앙일보는 다음 날 일면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법안을 주도한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말을 빌려 신문 방송 겸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방송 겸용은 방송통신의 융합과 함께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금지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했다. 정병국 의원이 언급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OECD 회원국 30곳 가운데 21개 나라가 소유 지분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교차 소유, 즉 신문 방송 겸용 등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콘텐츠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특정 미디어 회사가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의 핵심도 신문 방송 겸용 반대입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미디어 철학은 상원 의원 시절 그가 직접 쓴 서한에 잘 드러납니다. 오바마는 신문 방송 겸용에 대한 규제를 풀면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 장악을 허용해 소외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가 보면서 참 희한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추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신문 방송 겸용도 세계적인 추세고 한국만 못하게 한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고 세계적인 추태다. 세계적인 문제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되죠. 한나라당도 애초에는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을 터주는 건 안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론 독과점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언론이 독과점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지상파 자체도 지금 독과점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문과 같이 경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병국 의원은 1년여 만에 말을 바꿉니다. 이제는 경쟁이 그 아이디어의 싸움이고 컨텐츠의 싸움입니다. 컨텐츠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저는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기업이 또는 특정한 신문사가 방송사를 갖고 있다가 전행을 한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나경원 의원도 한나라당 입장이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는 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법안 발의 석 달 전이었습니다. 신문도 방송에 이렇게 진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뭐 방송에 진입한다고 해서 지상파까지 열겠다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주무부처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의 종합편성 채널에도 신문사가 진출하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법안 발의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여론을 너무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충분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요. 너무 종합편성하는 이런 것들을 다 준다든가 지상파 방송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다든가 이런 거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러고선 불과 보름 뒤 정부 여당의 말이 한꺼번에 뒤바뀝니다. 신문사와 재벌이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유인촌 장관이 그동안 일부러 거짓말을 해온 건지 아니면 그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고 갑자기 말을 바꾼 건지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한나라당은 특히 신문과 재벌이 방송을 소유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여러 곳에서 들었다고 했지만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를 지배하게 됩니다. 또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가 짝을 이뤄 각각 20%씩 지분을 확보할 경우에도 지상파 방송이 가능해집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주도하고 있는 정병국 의원도 이 같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짝짓기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조중동 세계가 지분 20%씩 출자해 방송을 소유하는 것은 어렵고 대기업과 메이저 신문사가 함께 엮일 수 있다. 그런데 조중동과 재벌은 이미 혼맥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삼성과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사주 일가의 혼맥도입니다. 삼성이 창간한 중앙일보는 대대로 이병철 회장의 사돈인 홍진기 전 법무장관 집안이 맡아왔습니다. 홍 전 장관의 혼맥은 두 딸을 통해 재계와 정치권의 유력 가문으로 연결됩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친누나인 홍나희 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전 회장과 결혼해 중앙일보와 삼성을 잇는 연결고리가 됩니다. 홍나희 씨의 여동생 홍나영 씨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노신영 씨의 차남과 결혼했습니다. 이 혼사를 통해 중앙일보는 노신영가를 매개로 현대그룹과 벽상그룹을 거쳐 LG에 이르는 재벌가와 거대 혼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앙일보 사주 일가는 또 삼성그룹을 통해 대상그룹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아들인 재용 씨는 임창욱 대상그룹처럼 신방 겸용이 세계적인 추세라거나 현재의 신문방송법이 대부분 날치기로 만들어졌다는 것 등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동안 금지됐던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법안을 발표한 건 지난달 3일. 중앙일보는 다음 날 일면에 관련 기사를 올리며 법안을 주도한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의 말을 빌려 신문 방송 겸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 방송 겸용은 방송통신의 융합과 함께 세계적인 추세로 이를 금지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우리가 유일했다. 정병국 의원이 언급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OECD 회원국 30곳 가운데 21개 나라가 소유 지분에 제한을 두는 식으로 교차 소유, 즉 신문, 방송 겸용 등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콘텐츠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특정 미디어 회사가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갖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미디어 정책의 핵심도 신문, 방송 겸용 반대입니다. 오바마 당선자의 미디어 철학은 상원 의원 시절 그가 직접 쓴 서한에 잘 드러납니다. 오바마는 신문, 방송 겸용에 대한 규제를 풀면 거대 미디어 그룹의 언론 장악을 허용해 소외계층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직접 사돈도 있고 간접 사돈도 있고 사돈의 사돈이 있고 상류층의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집안이어서 이거는 대변하는 게 아니고 기득권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구나. 보도 논조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보여지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연내 방송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방 사장은 한국 언론계를 선두에서 이끌어온 조선일보가 역사적인 분수령을 넘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올해부터 조선일보가 만든 영상 콘텐츠를 TV 모니터를 통해서도 내보낼 각오를 다지자고 사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혼맥 탓에 거대 신문사들이 재벌과의 짝짓기를 통해 지상파 방송까지 장악할 경우 공정한 감시와 비판보다는 자신들과 재벌의 이익을 옹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영문 기자, 저 혼맥도를 보니까 잘만 되면 족벌 신문에 이어서 족벌 방송도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조선중앙, 동아일보 같은 이런 족벌 신문들을 보면요, 신문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이른바 그 신방 겸용이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한나라당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한나라당의 의도적인 말 바꾸기와 거짓말은 이미 상당 부분 들통나서 망신을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엑스파일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나라당의 얘기를 들어보면 신문과 재벌이 방송 소유 지분을 20%까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기업이나 신문이 방송을 독점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재벌과 족벌 신문은 이미 혼인을 통해 거미줄 같은 혼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삼성과 중앙일보가 대표적인 경우고요. 조선일보와 분리 이전의 LG,
동아일보와 삼성도 대표적인 사동기업입니다.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을 내준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지분율을 20%로 제한해 두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거대 신문사 모두 혼자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을 20% 이상은 가질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송 환경이 바뀐 만큼 더 이상은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시장 진입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과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상파 방송을 미디어로 애들로 표현하고 산업이라는 말로 포장하긴 했지만 결국 대기업과 거대 신문사에 지상파 방송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실현될 경우 서너 개의 재벌들이 각각 20%씩 지분을 소유해 사실상 지상 명예회장의 장녀인 세령 씨와 결혼했습니다. 삼성을 사이에 두고 중앙일보와 대상그룹이 혼맥으로 연결됩니다. 조선일보의 재벌과 혼맥도 화려합니다. 방상훈 사장의 아들 준호 씨는 LG의 공동 창업주인 허정구 씨의 손녀 유정 씨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조선일보는 벽상그룹과 연결되고 월계는 삼성과 현대, 한진, 롯데그룹 등과 거미줄 같은 혼맥을 맺게 됩니다. 또 방우영 회장의 장녀 혜성 씨는 태평양그룹 서영배 회장과 부부지간입니다. 태평양그룹으로 이어진 혼맥은 다시 농신그룹과 동부그룹, 삼양사로 이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롯데와 조양상선, 효성, 한국타이어로 이어지는 혼맥을 만듭니다. 삼양사를 설립한 김현수 회장은 동아일보를 만든 김성수 씨의 친동생으로 혼맥 관계를 따지면 조선과 동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재벌가와의 혼맥을 놓고 봤을 때 동아일보도 중앙이나 조선에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국무총리를 지낸 이한동 씨의 차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김재열 씨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둘째 딸인 이서연 씨와 결혼해 현재 삼성그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라고 하는 언론사의 그 혼맥을 쭉 분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30대 재벌의 혼맥이 다 얽혀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